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의 노화 과정과 간단하게나마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눈밑지방 재배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박명수 씨도 이 수술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눈밑에 볼록 튀어나온 지방이 해결이 되면 눈밑이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환한 인상과 함께 얼굴이 좀 더 어려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받은 수술이 과연 눈밑지방 재배치일까요? 하안검 수술일까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눈밑지방 재배치는 결막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하안검 수술은 아래 눈꺼풀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결막을 통해서도 수술할 수도 있고 아래 눈꺼풀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동영상 때 설명한 아래 눈꺼풀 단면도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자르고 자른 모습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왼쪽 그림은 눈밑지방이 튀어나오지 않은 케이스이고 오른쪽 그림은 눈밑지방이 볼록 튀어나온 케이스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이 부분에 있는 지방을 그 아래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눈밑에 볼록 튀어나온 지방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눈밑지방 재배치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결막을 통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아래 눈꺼풀, 속눈썹 바로 아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로지 눈밑지방 재배치만 할 경우에는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자국을 감출 수도 있고 조직에 대한 손상도 적어서 수술 후에 부기와 멍이 적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 가격도 더 싸고요. 그러나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 눈꺼풀의 탄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피부가 늘어져 있고 애교살도 늘어져 있으면서 눈밑지방이 돌출된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눈밑지방 재배치도 할 수 있고 앞광대 부분의 처진 살을 교정하기 위한 수프 리프팅을 할 수도 있으며 늘어진 애교살을 복원하기 위한 눈둘레 고정술, 즉 처진 애교 근육을 위로 당겨 고정할 수도 있으며 수술 후에 하안검이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양각 고정술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래 눈꺼풀 처진 피부를 제거하여 눈밑이 늘어진 느낌까지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풍선에 바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풍선에 바람을 빼보겠습니다. 풍선에 탄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바람을 빼도 별로 쭈글쭈글해 보이지 않습니다. 4일 동안 불어놓았던 풍선입니다. 바람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풍선 고무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풍선이 늘어진 느낌이 듭니다.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눈꺼풀의 탄력이 좋은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로 눈밑지방을 해결을 했을 때 피부가 별로 늘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아래 눈꺼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진 케이스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만 할 경우에 오히려 피부가 더 쭈글쭈글해 보이고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아래 눈꺼풀의 탄력이 좋고 피부 늘어짐이 없으면서 단순히 눈밑지방이 볼록 튀어나온 경우에는
결막을 통한 눈밑지방 재배치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아래 눈꺼풀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눈밑지방이 볼록 튀어나온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것이, 즉 늘어진 피부도 잘라주고 당겨주는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 늘어짐도 없고 단순하게 눈밑 지방만 튀어나와서 다크서클이 연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피부 절개 없이 결막 절개를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만 시행하여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 역시 애교살 늘어짐이 없고 피부 탄력도 좋은 경우입니다. 단지 튀어나온 눈밑 지방 때문에 다크서클이 보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결막 절개를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애교살 늘어짐이 아주 약간 있기는 하지만 피부 늘어짐이 많지 않고 탄력도 좋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주어도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해줘야 될 케이스에 대해서 사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눈밑 애교살이 늘어져 있어 눈밑 지방에 묻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튀어나온 눈밑 지방 아래로 눈물 고랑이 깊게 파여 있어 단순하게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교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속눈썹 바로 아래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환자는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고 애교살이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볼록 튀어나온 눈밑 지방 아래로 눈물 고랑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 환자는 늘어진 애교살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래 눈꺼풀을 위로 당겨줘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 애교 근육 고점과 함께 수프 리프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이 전체적으로 처진 느낌이 들면서 애교살도 처져 있고 눈밑 지방까지 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앞광대 부분에 볼륨이 부족해서 아래로 처진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 역시 속눈썹 아래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해줘야 하고 앞광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프 리프팅과 함께 애교 근육 고정술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이에 적합한 수술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세심하게 수술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수술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개인의 눈 상태에 맞는 섬세한 수술만이 부작용이나 수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